내 전 재산 10억은 이 요양원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10억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진심을 가진 자에게만 준다는 유산. 하지만 욕심은 사람을 바꾸고 가짜 가족이 등장하고 사진 속 암호가 풀릴수록 요양원은 지옥이 되어갑니다. 대한민국 남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엔 은빛정원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요양원이 있다.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 사이의 말보다 마음이 오가는 조용한 공간.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곳에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이 들어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정만호. 나이 84세.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기업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세상과 단절한 채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요양원에 들어왔다. 그의 입소는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니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소 수상하게 느껴졌다. 사람 많은 곳은 시끄러워. 여긴 조용해서 좋군. 이곳이라면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겠어. 정만호 어르신 좀 무서운 분위기시네. 늘 혼자 있고 말도 없고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정만호는 요양원 생활을 조용히 시작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산책할 때도 말없이.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고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부치하지만 끝까지 남아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의 행동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요양원 원장인 최 원장은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요양원 정 회장님이라 설마 그 유명한 정만호? 사진으로만 봤던 인물이 여기에 진짜라면 왜 여길?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 아침,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정 회장은 평소처럼 정원을 산책한 뒤 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둔다. 간병인 지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차가운 몸이었다. 정만호 어르신, 정 어르신, 숨이 없어. 정 회장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 방 안에서 발견된 한 장의 유서는 조용했던 요양원을 단숨에 소란 속으로 밀어넣는다. 내 전 재산 10억은 이 요양원 어딘가에 있다. 진심을 가진 자에게 갈 것이다. 10억. 요양원 안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농담 아니겠지? 유서는 실제였다. 정 회장의 필체와 일치했고 공증된 서류까지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요양원 전체로 퍼져나간다. 뭐 10억이 숨겨져 있다고? 에이, 농담 아니야? 정 회장, 이상한 말 종종 했잖아. 보물은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다. 그런 거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반응했지만 입소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누구는 침묵했고 누구는 몰래 정 회장의 방을 들여다보려 했다. 이 유서는 요양원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동요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스에는 정 회장의 사망과 미스터리한 유서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10억 미스터리라 이름 붙이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만호 전 회장, 요양원에서 조용히 별세. 남긴 유서엔 10억 숨겨져 있다는 단서가. 요양원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다. 정 회장의 죽음은 단지 시작일 뿐. 이제 그가 남긴 이문의 유서가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한 유산 이야기가 아니야. 뭔가 깊은 뜻이 있어. 그걸 찾아야 해. 요양원 어딘가에 숨겨진 10억.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조용했던 일상은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은빛 정원은 알게 모르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양반 방에 있던 장롱 및 난 그게 수상했어. 뭔가 숨겨진 공간 같았다니까. 정 회장님, 매일 산책할 때마다 장독대를 꼭 한 번씩 만졌어. 그냥 습관이라기엔 좀 이상했지. 입소자들은 겉으로는 조용히 일상을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 때로는 불 꺼진 밤, 누군가가 조용히 복도를 걷는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다. 이상해요. 밤마다 누가 창고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3번이나요. CCTV는 작동 안 하고 있고요. 정 회장님 유서가 외부로 퍼지기 전에 조치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수습이 쉽지 않군.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도 불신이 퍼졌다. 지혜는 몰래 정 회장의 방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남은 단서가 있을까 싶어 구석구석 살폈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이건 구두 바닥에 붙어 있던 거네? 종이 조각? 그 조각은 낡은 사진의 일부였다. 반으로 찢긴 사진 속에는 요양원 뒤편 장독대가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의 구석에는 숫자 코드처럼 보이는 문자가 적혀 있었다. 7A23 시사. 이건 좌표? 암호? 아니면 자물쇠 코드일 수도 있겠네. 그날 밤, 지혜는 몰래 CCTV실에 들어가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돌려본다. 멈췄던 CCTV 한 대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 인물은 바로 요양원 주방 담당 직원 박 조장이었다. 평소 말없고 묵묵한 성격의 중년 남성. 그는 새벽마다 정 회장의 방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박 조장님이 왜? 혹시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분도 유산을 노리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지혜는 조심스럽게 박 조장을 찾아간다. 그는 평소처럼 식당홀에서 조용히 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조장님, 새벽마다 회장님 방 근처에 계셨던 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양반, 나랑 예전에 인연이 좀 있었어.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준 적 있었지. 나만 아는 은혜였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냥 인사하고 싶었던 거야. 박 조장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 회장의 생전 마지막 정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진짜 수상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건가? 지혜는 다시 사진 조각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긴다. 정 회장이 매일같이 산책하며 손을 올렸던 그 장독대. 그리고 사진에 찍힌 또 하나의 장소작은 정자. 거기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있었는데 평소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곳이었다. 혹시 정 회장님이 앉던 그 의자 밑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밤이 되자 지혜는 조심스럽게 정자로 향한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녀는 의자 밑을 살핀다. 그곳엔 먼지 덮인 작은 봉투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첫 번째 열쇠는 진심을 담은 장소에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눈 기억 속에 있다. 첫 번째 열쇠 장소? 두 번째 열쇠 기억 속? 퍼즐 같아. 이것만으론 부족해. 정 회장이 남긴 진짜 단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수수께끼는 풀린 만큼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은빛 정원에 감춰진 10억의 행방. 그것을 쫓는 사람들 속에서 누가 진심을 지니고 있는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혜는 정 회장이 남긴 두 번째 봉투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진심을 담은 장소, 마음을 나눈 기억 속. 단서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수수께끼를 푸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은빛 정원에는 또 다른 혼란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요양원 정문으로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한 여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 얼굴엔 자신감과 슬픔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호 어르신의 딸, 정윤아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고 유산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순간 요양원 로비는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정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입소 당시 그는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 회장님께서 가족이 없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DNA 친자 확인도 원하신다면 가능해요.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사정이 좀 복잡했죠. 정윤아는 정 회장과 오래전 떨어져 지냈고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보인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분명 뉴스에서 본 얼굴인데. 준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을 되짚어낸다. 맞아. 이 여자. 전에 다른 요양원에서 유산 사기로 조사받았던 그 여자야. 준옥은 급히 원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린다.
요양원 내의 공기에는 한층 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정윤아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정 회장의 방을 둘러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랍장을 열고 사진첩을 넘기고 벽에 걸린 액자 뒤까지 살폈다. 마치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죄송하지만 유산에 관련된 조사 중이라 허락 없이 물건을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그분 방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해서요. 어릴 때 사진 같은 거요. 지혜는 정윤아의 말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정 회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사람은 진짜가 드물지 다 자기 이익만 따지니까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면 되는데도 말이지. 그날 밤 요양원 로비의 CCTV가 정윤아가 몰래 정 회장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바닥, 책장, 커튼 뒤를 샅샅이 뒤졌다. 지혜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원장에게 알린다. 요양원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정윤아에게 유산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유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제 권리입니다. 현재 상황상 당신의 신분과 과거 행적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정윤아는 결국 요양원 외부의 변호사를 대동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정 회장님이 숨겨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과정인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때 지혜는 정 회장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한 권 발견하게 된다. 그 안에는 특정 입소자들의 이름과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춘식 솔직한 눈빛, 순옥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지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 이건 회장님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어? 이 일기장 혹시 유산을 남길 사람을 고르기 위한 기록이었을까? 정 회장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이었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윤아의 출현은 요양원의 깊은 혼란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녀가 진짜 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바로 정 회장이 남긴 일기장. 춘식 어르신, 순옥 어르신, 그리고 나,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회장님은 우릴 지켜보셨던 거야. 진심을 보고 싶었다. 누가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지를.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다. 지혜는 일기장을 따라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중 하나는 회장님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봉투였다. 갈색 종이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2장과 낯선 암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추억 속에, 두 번째는 진심이 남은 곳에, 세 번째는 용기가 필요한 장소에. 이건 지도도 아니고 퍼즐이야. 장소 세 곳을 찾으라는 뜻인가? 장독대, 의자 아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지? 사진 속 장독대는 이미 지혜가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무 의자 아래는 처음 보는 장소였다. 그녀는 순옥과 춘식을 불러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단서를 찾자고 제안한다. 이 의자, 나 알아. 저건 요양원 정자 옆에 오래된 나무 벤치야. 예전 원장님이 두고 간 거지. 그 아래에 뭐가 있다는 건가? 지금은 아무도 안 써서 잡초만 자라고 있을 텐데. 세 사람은 그날 밤 몰래 정자로 향한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정자 옆 나무 벤치 아래엔 정말 뭔가가 숨겨져 있었다. 글 속에서 파낸 건 작은 나무 상자 하나, 내부에 사진과 금속 열쇠 하나 동봉. 열쇠? 그럼 자물쇠가 있는 어딘가에 문이 있다는 거야? 같이 동봉된 사진 속 장소는 요양원 창고 뒤편. 낡은 벽과 철제 문이 보였고 구석에 적힌 숫자 C3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문이라면 옛날에 쓰던 구보일러실일 거야. 요즘엔 아무도 안 가. 열쇠로 열릴지도 모르지. 다음 날 지혜는 몰래 창고 뒤편으로 향한다.
그리고 금속 열쇠로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방이 열린다. 그 안에는 먼지에 덮인 상자들과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다. 이 안에 마지막 열쇠가 있는 걸까?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지혜는 마침내 누렇게 변한 서류 더미 아래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발견한다. 파일에는 은빛 프로젝트라는 제목과 함께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남아 있었다. 은빛 프로젝트 장기 입소자 생활지원 기금, 총액 10억 원 신탁 설정. 이게 진짜였어. 회장님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뜻을 숨긴 거였어. 파일에는 누가 이 기금을 관리할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심을 가진 자가 이 문서를 발견했다면 그대에게 은빛 정원의 미래를 맡기겠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제가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혜는 곧장 원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린다. 원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내부 회의를 소집한다. 기금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리에 공유되고 이제 이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정 회장님의 의도는 단순한 유산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시험이었고 신뢰였어요. 하지만 이 기쁜 순간에도 요양원 밖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정윤아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었고 이번엔 더 치밀한 전략과 함께였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의 뜻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봉투 속 사진과 암호, 퍼즐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조각은 언제나 가장 어렵다. 그 조각이 모두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정 회장이 남긴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봉투 속 사진, 암호, 일기장, 그리고 금속 열쇠. 모두가 지혜를 마지막 열쇠의 문 앞에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고민 중이었다. 내가 진짜 이걸 맡을 자격이 있을까? 회장님 정말 저를 믿으셨던 걸까요? 마지막 퍼즐의 조각은 제 안에 있었던 걸까요? 그 시각, 은빛 정원 입구로 다시 등장한 정윤아. 그녀는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 요양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손에는 서류 가방, 표정은 더 이상 가족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저는 이 유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기금을 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자는 그분의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뢰요? 감정적인 관계로 결정된 걸 법적으로 인정하실 수 있나요? 정윤아는 요양원 측이 유산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암시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정 회장님은 당신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가족이라면 왜 이 요양원에 오지 않으셨죠? 왜 돌아가신 후에야 찾아오셨죠? 지혜는 정 회장이 작성한 은빛 프로젝트 파일을 꺼내 모두 앞에 펼쳐 보인다. 그 안에는 기금의 목적, 사용 조건, 그리고 관리자의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기금은 요양원 장기 입소자의 치료와 생활에 사용될 것, 발견자에게 관리자, 권한 위임, 단, 순수한 의도와 진심을 전제로 한다. 전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다. 전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지혜의 말이 끝나자 요양원 내부에 있던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정 회장이 왜 지혜를 선택했는지. 그 사람은 진짜였어요. 회장님도 그걸 보신 거지. 지혜 간병인 덕에 우리가 다시 사람다운 대우를 받게 된 거야. 정윤아는 점점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에게 속삭이고 이내 그들은 요양원을 떠날 준비를 한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군요. 정윤아는 조용히 요양원을 떠났고 더 이상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정 회장이 남긴 은빛 프로젝트는 지혜의 손을 통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금은 요양원 장기 입소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방치됐던 시설은 점점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햇살이 드는 복도, 밝게 웃는 어르신들. 그 모습은 정 회장이 꿈꾸었던 마지막 그림이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만호 회장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10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보고 신뢰를 시험하고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따뜻한 연결이었다. 지혜는 이제 그 연결의 중심에 서 있다. 진짜 유산은 금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다. 햇살 가득한 정원. 지혜가 정 회장이 늘 앉던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입소자들은 그 옆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게 이 요양원의 진짜 의미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